그 회사에 입사하면 어떤 부분에 기여하고 싶으세요? 잠시만요. 죄송해요. 왜 잠깐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오신 본인을 뽑아야 할까요? 사람이 좋아서 나는 해외 마케팅을 한다? 개발자를 안 하시는 진짜 이유는 뭡니까? 다른 쪽을 줘서가 배치받는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총 9번의 방송, 그동안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때로는 사연으로, 때로는 댓글로. 오늘은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보려고 합니다. 취업이 보이는 라디오 취보라. 오늘은 모의 면접으로 진행합니다. 지원자분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모의 면접을 진행을 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건 진짜 정말 용기 있는 거예요. 신청하신 것만으로도 취업 준비에서 저는 반은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긴장된 현장의 모습을 우리 같이 한번 들여다보고요. 어떤 점을 좀 고쳤으면 좋겠고, 어떤 점은 좀 좋았고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용기 있는 지원자 두 분을 한번 만나볼게요. 네, 저는 다양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또 친구가 없는 해외에서도 교류회를 만들어서 10명의 사람을 모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결과를 낼 수 있었음에는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심으로 다가가서 1대1로 그들과 대화를 하고 그들의 말에 기울였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A사에 있는 해외 마케팅에 있어서도 사람의 마음을 끌 수 있는 그런 마케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자기소개를 해주셨네요. 리드 문장을 일단 제시를 하시고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성과에 대해서 뒤이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 저는 여기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좀 인상적인 것 같아요. 고객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는 직무들, 예를 들어서 영업, 마케팅 같은 직무들에 되게 좋은 리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우리 지원자분의 어떤 직무의 성격을 좀 더 드러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를 들면 사람 마음의 문을 열 줄 아는 마케터 누구입니다. 라고 차라리 리딩 문장을 가져가시고 그 뒤에 대표적인 사례들을 연결을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임팩트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코로나 상황에서 한일 교류회를 모집하고 운영하면서 얼마나 사람 관계에서 내가 진심으로 다가가고 있는지 이것을 마케터의 역량과 연결을 시켜서 말씀 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마케팅 역량을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례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마케터로서 제품, 서비스를 어떻게 홍보 혹은 광고 채널을 통해서 활용을 한 경험이 있고 그래서 그게 성과를 냈다라고 하는 그 경험 이것들로 오히려 연결이 된다면 훨씬 더 마케터로서의 자기소개서가 이쁘게 나올 것 같아요. 자기소개에서 말씀하신 한일 교류의 사례는 나의 해외 네트워크 관리, 해외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는 데 효과적일 수 있죠. 그건 맞아요. 그런데 저는 만약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마케터로서의 역량에 좀 더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해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서 이게 과연 경쟁력으로 느껴질까? 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사에 따라서 해외 관련의 역량, 경험을 기대하는 수준이 천차만별일 수 있어요. 해외 법인을 두고 실제 실무는 해외 법인에서 하고 여기 본사에서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서 실행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본사에서
다 해야 해서 담당자 스스로 현지와 직접적인 네트워크도 하시고 외국어도 거의 네이티브 수준으로 하시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회사의 업무 범위에 따라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회사에 따라서 해외 역량, 경험을 기대하는 수준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건 마케팅적인 역량인 거죠. 변하지 않는 건 마케팅 베이스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전략적으로 마케팅 쪽을 먼저 강조하시고 더불어서 해외 관련한 역량과 그 경험을 함께 어필하는 순서로 가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저는 모바일 게임 회사 마케팅 인턴십을 1년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마케팅 경험에 있어서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람을 끌어낼 수 있었다는 것이 특히 제가 직접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거를 통해서 실제로 고객의 니즈에 맞는 상품을 그 사람들에게 노출을 했을 때 그것이 효과가 드러나는 결과가 저에게 있어서 되게 즐겁게 느껴졌기 때문에 저는 마케팅 직군에 지원했습니다. 해외 마케팅 직무에 지원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이 지원 동기 부분 말씀 잘하신 것 같아요. 1년간 게임 회사의 퍼포먼스 마케팅 인턴십 동안에 너무 재밌었어요. 그 희열감 때문에 제가 지원을 했습니다. 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 경험을 자기소개, 아까 말씀드린 그 자기소개에 마케터로서의 중점적인 사례로 사용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네요. 1년간 일본 워킹홀리데이 경험이 있는데요. 저는 계속 해외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특히 일본에 직접 가서 그들과 교류한 결과 그들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의 일본인에 대한 이해가 글로벌 마케팅에 더욱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글로벌 마케팅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 오래 거주했던 분들도 많이 있고 일본에서 대학 나온 분들도 많이 있는데 왜 잠깐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오신 본인을 뽑아야 할까요? 저는 일본에 거주한 기간은 1년밖에 되지 않지만 대한민국의 상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고객을 이해하는 데는 조금 부족한 점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워킹홀리데이를 진행하면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고요. 그 친구들과도 지금도 SNS를 통해서 계속 교류 중입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보면서 트렌드 같은 것을 볼 수 있었고 지금 관심사가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것이 저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지원자분께서 해외 현지인을 이해하는 본인의 방법, 본인의 강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잘 주셨어요. 이 부분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별 특별한 방법이 없네?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 친구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좀 바꿔서 이야기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 말에 좀 더 신뢰가 가게 하는 방법. 현재 친구 몇 명 규모로 네트워크를 몇 년간 가지고 가고 있고, 두 번째, 본인이 파악했던 요새 핫한 트렌드나 우리가 잘 모르는 고객으로서의 현지인, 고객으로서의 일본인에 대한 문화에 대해서도 특정한 사례를 짚어주는 것을 추천드려요. 혹은 그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된 일본 내에서만 잘 쓰는 혹은 일본 내에서만 유력하게 쓰는 일본 고객을 분석하는 사이트라던가 이런 연구 자료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나씩 키워드를 보여주시면서 우리 지원자분이 이러이러한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소스를 알아가고 있다. 나는 알고 있다. 라는 것을 신뢰도를 높여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하시려면 그 결과 나는 뭘 안다라는 것을 함께 이야기해 주시는 게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꼭 잊지 마세요. 만약에 회사가 지금 일본 쪽이 아니라 다른 쪽을 전략적으로 마케팅을 해야 되고 그쪽에 부서가 배치받는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영어에도 관심을 갖고 있어서 지금 계속 영어 공부를 준비 중입니다. 비록 일본어만큼 잘하지는 못하지만 해외에 대한 마인드가 조금 더 열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외국에 대한 그런 글로벌 마케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또 다양한 친구를 사귄다는 마음으로 새로운 해외 친구를 얻는다는 마음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원자분께서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요. 특정 지역에 대한 선호를 강하게 밝히시는 지원자분에게 면접위원이 물어볼 수밖에 없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특정 지역에 관심이 있고 그것을 어필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이런 질문들은 항상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제일 좋은 건 일본 마케팅이라고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채용 공고에 지원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왜냐하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애매하게 그냥 포괄적으로 해외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회사의 채용 공고의 경우에는 이 질문에 꼭 대비를 해서 준비를 해 두세요. 저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일본 쪽이 제 특기이자 제가 제일 자신 있는 분야입니다만 만약 다른 지역 마케팅을 맡더라도 크게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마케팅은 지역, 언어가 다르더라도 이 문화에 대한 오픈 마인드가 업무 수행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지 문화와 그 현지인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그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인드만 있다면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지만 그 누구보다도 현지 마케팅을 잘 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훨씬 더 일본에 관심이 있는 것도 어필을 드리고 하지만 일본뿐만 아니라 나란 사람 자체가 글로벌적이고 이 문화에 대한 오픈 마인드가 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어 보이죠? 우리 지원자분께서 말씀하신 단어 중에서 해외 친구를 만든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해외 친구. 저는 이거는 개인적으로 이 단어를 안 쓰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좀 더 비즈니스적으로 표현하셨으면 좋겠어요. 해외 친구를 만든다가 아니고 현지 네트워크를 만든다. 현지 네트워크를 확장한다, 확대한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조금 그 색깔만 바꾸시면 훨씬 더 이 지원자분께서 프로페셔널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모바일 게임 광고 플랫폼인 유니티 애즈를 통해서 퍼포먼스 마케팅을 진행하였는데요. 실제로 저희 회사에 있었던 게임 한 가지를 가지고 광고를 진행하였고 그러한 결과를 통해서 저희 광고의 CVR이 9.8% 상승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본인만의 어떤 방법이 있었길래 CVR이 9.8% 상승이 됐나요? 저희 회사에서 페이스북 인사이트를 굉장히 자주 사용했었는데요. 영상 A랑 B가 있었는데 한국에 노출하는 광고기 때문에 저희의 생각으로는 한국적인 특성을 가진 A의 영상이 좀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실제로 미국적인 특성을 가진 B 게임이 좀 더 성과가 좋았습니다. 게임 자체가 미국적인 특성을 갖고 있었던 게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국적인 특성이 있는 영상이 좀 더 잘 됐다는 것을 생각하였고 계속 선별해서 교체하는 방식을 진행하였고 그러한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와, CVR이 9.8%나 상승을 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봤을 때 지원자분에게 가장 임팩트 있는 사례가 이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잘 활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두 갈식으로 말씀을 주셔야 돼요. 우리가 긴장하다 보면 두 갈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항상 까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루틴한 광고 매체의 지표, 성과 관리 프로세스를 위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도적으로 뭔가를 했다, 그 액션을 함께 넣어주셔야 훨씬 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바꿔볼게요. 미국 게임 회사 퍼포먼스 마케팅 인턴십에서 제가 참여한 프로젝트 광고의 CVR을 9.8% 상승시킨 적이 있습니다.
제작된 게임 영상으로 광고를 진행하고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하면서 광고를 교체 관리한 결과였는데요. 특히 광고 타깃에 대한 저의 면밀한 데이터 분석이 주요 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페이스북 인사이트를 통해 인구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광고 타깃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 당시 전부 A 광고가 유의미하다라고 했지만 저는 트래커를 통해 면밀하게 확인한 데이터를 분석 그리고 검증했습니다. 그 결과 B 광고가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알아냈고 그 결과 이러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지원자분께서 가지고 계신 그 경험을 구조적으로 이렇게 설계를 하셔야 돼요. CVR이 올랐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올랐습니다. 라고 하는 거. 이러한 구조로 면접도 하셔야 되고 자기소개서도 이렇게 쓰셔야 되고 네, 이렇게 하는 훈련을 꼭 하셔야 됩니다. 앱과 관련된 것들 많이 활동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예 해외 마케터로 커리어를 변경하고자 했던 이유는 뭡니까? 네, 학교에서 모바일 콘텐츠에 관한 기획, 디자인, 마케팅, 개발 등을 공부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주로 개발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개발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저의 성격상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좀 더 좋아하고 사람들에 대한 호기심이 더 강했기 때문에 개발자보다는 좀 마케팅 쪽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바일 게임 마케팅을 진행했을 때 제가 마케팅을 진행함에 있어서 나온 결과가 신기했고 그것에 재미를 느꼈기 때문에 마케팅이 좀 더 가깝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앱 개발을 원래 좀 하셨었는데 해외 마케터로 커리어를 바꾼 이유에 대해서 면접위원이 묻고 있죠. 저는 지원자분이 정말 좋은 자원을 많이 가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앱 개발을 하셨던 그 경험을 마케터로서의 역량으로 좀 전환해서 어필하는 것을 같이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본인이 개발 쪽에 더 특화해서 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거는 그 경험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지원자분은 팀으로든 뭐든 간에 이 앱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뭘 하셨을까요? 고객 니즈를 분석을 하고 고객을 세그멘테이션하고 앱을 기획을 하고 개발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출시를 하셨을 거예요. 이 프로세스 자체가 마케팅의 프로세스와 유사합니다. 개발 쪽에 더 집중하셨다 하더라도 이 전체 프로세스에서 고민했던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것을 개발 단계에 적용했을 거란 말이죠. 그 서비스를 쓸 유저에 대해서 했던 그 고민들을 연결해서 어필하신다면 훨씬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요. 해외 마케팅에서 가장 필요한 역량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해외에 대한 이해와 전략 수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제품을 해외에 판매하는 데 있어 어떤 제품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파악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현지화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해외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고 분석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질문도 여러분 항상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지원하시는 그 직무에 대해서 꼭 이것은 준비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전체 면접을 더욱더 나에게 유리하게 끌고 나가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역량들을 스스로 정의를 해보고 각각의 역량을 전략적으로 어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직무는 뭐예요? 현지에 그 브랜드를 런칭하기 위해서 브랜드 컨셉도 잡아야 하고 프로모션 기획도 해야 하고 데이터를 통해서 계속 테스트 하면서 전략 실행을 수정해 나가야 하는 업무입니다. 그러면 보통 리서치 역량을 통해서 시장의 트렌드를 파악하는 그런 분석적인 사고 그리고 프로모션을 어떻게 좀 더 창의적으로 하고 소통하는 역량 문제 해결 역량, 외국어 역량 이런 것들이 중요할 거예요.
이렇게 세분화된 역량을 두고 지원자분이 가진 경험을 더 쪼개서 매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앱 개발을 했을 때 그 유저들의 니즈, 트렌드를 파악하고 분석했던 그 경험, 유저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존 앱 구성에서 벗어나서 좀 다르게 만들어 보고자 했던 그 아이디어를 냈던 경험, 혹은 마케팅 인턴십을 하면서 데이터에 따라서 광고 교체했을 때 어떻게 그 팀과 소통을 했었는지, 갈등 상황은 없었는지, 그런 등등의 경험들, 이런 것들을 역량을 중심으로 더 쪼개셨으면 좋겠어요. 더 쪼개셔야 우리 지원자분께서 이 면접 상황에서 하실 말씀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인턴십을 했다, 앱 개발을 했다, 재미있었다 라고 말씀하시면 면접위원들이 느꼈을 때는 이 하나의 거대한 경험이 정말 그냥 하나로밖에 안 보여요. 우리는 그 하나의 경험을 더 쪼개서 3, 4가지의 유의미한 경험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회사에 입사하면 어떤 부분에 기여하고 싶으세요? 제가 다양한 경험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의 아이디어가 택해서 그것을 통해서 마케팅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 되게 뿌듯하고 되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아이디어를 택할 수 있게끔 좀 더 논리적이고 고객을 분석을 해서 고객의 니즈에 맞는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면접위원이 이 질문을 한 것은 해외 마케팅 직무에 있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여를 할 것인가를 듣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원자분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셔야겠죠? 예를 들어 이 L 회사의 경쟁력 있는 제품 어떤 것을 어느 지역에 런칭을 하고 싶다던가, 이 지역의 이러이러한 소비 특성, 상주 인구의 특성,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분명히 이러저러한 측면에서 승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혹은 내가 가진 고객 지향성과 앱 개발을 통해서 익혔던 타깃 고객의 니즈 분석, 끊임없는 테스트를 통한 런칭 경험, 이런 것들을 살려서 이 지역에 이 제품을 런칭하는 것을 제가 정말 잘할 수 있고 정말 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구체적인 사례를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경험이 많고 사람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직무에 그리고 이 회사에 도움이 될 거야 라고만 말씀을 하시면 그 판단의 근거에 대해서 면접위원은 의문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유의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마케터야. 나는 이러저러한 경험을 통해서 마케팅의 역량을 쌓아가고 있는 마케터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줄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대인관계가 좋고 해외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미지가 아니라 나는 마케터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모든 면접 스크립트를 좀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본인은 퇴사를 고민해 볼 것 같아요? 관계가 틀어지는 것이 좀 솔직하게 고려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어려운 관계가 생기더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구할 텐데 한 발짝 물러나서 그 사람과 같이 지내도록 노력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이 지원자분이 갖고 있는 어떤 가치관에 대해서, 조직에 대한 가치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건데요. 퇴사하시는 분들 보면 사실 그 회사를 떠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떠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사람 관계 때문에 조직을 많이 떠나요. 하지만 저는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입사하기 전부터 그 메시지를 줄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신입사원 채용을 할 때 어떤 사람을 뽑아요?
어떠한 상황들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본인의 역량이든 혹은 주변의 도움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는 주도적인 사람을 뽑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입사원 채용의 현장에서 저는 조직에 있을 때 우리 팀원들과 혹은 조직에서 관계가 좀 틀어지면 퇴사를 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메시지를 줄 필요가 전혀 없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해서 내 일을 제대로 할 사람이다 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고, 그러한 메시지를 줌에 있어서 요 멘트는 좀 다시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른 무엇보다 제가 어떤 것에 성취했다는 것에 굉장히 기쁨을 느낀다고 생각을 하고 좀 더 비즈니스적으로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끝났네요. 마케팅 직무에 내가 왜 적격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그런 노력만 좀 더 더해진다면 현장에서는 훨씬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정말 매력적인 마케터가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 지원자분이시네요. 저는 근태에 대해서는 정말 한 번도 지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뭐 요령을 피우거나 이런 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던 곳은 카페 알바였거든요. 이렇게 손님이랑 서비스직으로 대하는 곳이었는데, 그래도 항상 웃으면서 밝게 일하는 점이 플러스가 돼서 직업 제의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근태 정말 짱입니다. 저는 근태는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근태는 기본이에요. 현실에서는 근태가 안 좋은 사람이 분명 있어요. 많아요. 그런데 채용을 하는 이 자리에선 근태는 기본인 사람들만 있다고 가정하셔야 됩니다. 면접위원도 그걸 가정을 해요. 근태는 기본인 사람들 중에서 역량적으로 더 우수한 사람을 뽑는 곳, 그곳이 채용 현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태 측면은 아예 그냥 빼시고요. 오히려 업무 수행의 퀄리티상의 성실성 부분을 강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매뉴얼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업무를 개선하는 아이디어를 많이 냈다. 재고 정리, 서비스 방식 개선을 이렇게 했다. 결과적으로 재고 정리 개선을 통해서 평소 30분 걸리던 작업이 이제 10분으로 줄일 수 있었다라는 등등. 지원자분이 아르바이트 활동하시면서 했던 경험들을 좀 더 구체화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뭐 해요체는 가급적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지원하신 회사가 보수적인 문화를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회사의 대표로 온 면접위원과 지원자가 처음 만나는 자리잖아요. 그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그것은요, 뭐 했거든요 라고 하는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면 회사에 따라 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괜히 그런 리스크를 무릅쓰지 말고요. 뭐뭐 했습니다 라고 하는 어투로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 인생을 살면서 본인이 네. 남들이 시킨 것 말고 네. 더 했던, 주도적으로 일했던 경험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법무법인 쪽에서 사무보조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한 적이 있었어요. 그곳에서도 직원분들이랑 친하게 되면서 몇몇 마디를 들었는데, 그 대표님이 회사를 키워나가고 싶다는 말씀에 제가 직접 이혼 상담을 하고 싶다고 요청드려서, 또 이혼이다 보니까 사실 여성분들의 약간 마음을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에 성공하고 인센티브도 받았습니다. 우리 지원자분께서 경영지원 직무를 희망을 하시잖아요. 경영지원 직무에 필요한 소통 역량 혹은 고객 지향적인 어떤 애티튜드 이런 것들에 어필하기 정말 좋은 경험입니다. 대신 첫 번째, 두 갈식으로 말씀하시는 거 항상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 좀 더 구체적으로 경험을 정리를 해보세요.
자발적으로 이러한 상담을 했다라는 것만으로는 특별히 임팩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하셨던 직원들과 친해져서 나중에 대표님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렇게 상담을 하겠다고 요청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빼버리시고요. 왜냐하면 회사는 그게 궁금한 게 아니거든요. 어떤 이유에서든 그 업무를 했고 그 결과를 이끌어낸 지원자 분을 더 궁금해하는 거니까. 요거는 빼고 좀 더 핵심적으로 내가 주도적으로 했던 것을 여기서 표현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몇 개월간의 법무법인 사무보조를 하면서 제 업무 범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스스로 이러한 상담 업무로 전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평균 상담 몇 건당 몇 건, 약 한 몇 프로 정도의 성공률로 실제 변호사 수임으로 연결되도록 제가 기여를 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하나 더. 지원자분이 자신 있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제 생각에는 상대방의 정서를 잘 이해하고 그의 눈높이에 맞춰 나가면서 상담을 했다라는 것, 이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원하는 그 경영지원 직무, 특히 인사 직무 같은 경우는 커뮤니케이션, 분석적 사고, 문제 해결 역량, 노무 지식 이런 것들을 베이스로 필요해요. 그냥 잘 상담했다. 그래서 난 인센티브 받았다에서 끝내지 마시고요. 그 구체적인 성공 사례를 제시를 하셔야 지원자분의 경쟁력이 됩니다. 그러면 높은 목표가 아니더라도 괜찮으니까 내가 네. 세운 목표를 스스로 달성했던 경험. 예전 회사에서 근무를 할 때요. 회생 업무도 있었어요. 회생이란 건 말 그대로 조금 힘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채권 회수 관리가 그때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회사 차원에서도 많은 적자가 나니까 고민하게 되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대표님께 직접 그렇다면 저와 직원 몇 명이서 그 채권, 악성 채권 같은 경우에는 빨리 털어내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느 정도를 책임을 지겠다.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저희에게 인센티브를 달라고 해서 그 채권 회수를 하게 되어서 인센티브를 받은 경험이. 사장님한테 인센티브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악성 채권을 털어내고 인센티브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되게 어렵고 힘든 거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진짜 궁금하네요. 자, 제가 궁금하면 앞에 있는 면접위원은 더 궁금하겠죠? 이때 사장님에게 해달라고 했더니 해주었다 라고 하는 답변은 지양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사례에서 지원자분이 어필할 수 있는 게 하나 사라지잖아요. 내가 주도적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설득해가지고 이렇게 따냈다 라고 하는 스토리 라인으로 가야지 여러분에게 힘이 되잖아요. 이 경험은 되게 키울 수 있는 에피소드인 것 같아요. 지원자분의 경험과 좀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좀 더 키워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채권 회수 관리 미흡으로 회사가 적자에 빠진 상황에서 저는 악성 채권 처리에 대한 개별 인센티브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러이러해서 이득이고 직원들은 평균 연봉의 몇 프로는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논리로 대표님을 적극 설득했고요. 결국 저를 포함한 몇 명이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한번 바꿔보시는 거 어때요? 그 다음에 우리 지원자분은 탐색 질문에 대비하셔야겠죠? 악성 채권 처리를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 어떤 프로세스로 했는지, 그래서 어떻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었고, 그 인센티브의 지급 기준은 어떤 것이었고, 라고 하는 등등등의 탐색 질문에 또 같이 대응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봉사자들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는 상황이었어요. 보통 봉사활동 동아리는 그 기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맡은 아이는 또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라서 수업을 안 듣고 항상 도망을 다녔거든요. 처음에는 강압적으로 그냥 너 여기 앉아라. 공부해야 된다. 영어 이거 빨리 읽어라. 이렇게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너는 어떤 걸 좋아하니? 어떤 거 하는 걸 좋아하니? 했더니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아이가 약간 어른들이 못 마시게 하는 커피 같은 걸 좀 마시고 싶어 하더라고요. 이렇게 좋아하는 걸 하나 둘씩 들으면서 아 그러면 너가 이거 잘하면 커피 하나 해줄게. 이거 잘하면 네가 지금 하고 싶은 거 하나 해줄게 해서 결국에는 조금 친해져서 제 수업을 잘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네.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연 경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주셨어요. 우리 지원자분께서 오늘 모의 면접을 통해서 말씀 주신 에피소드 중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에피소드인 것 같아요. 이 지원자분은 이제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경험을 많이 갖고 계시네요. 이 경험이 좀 더 경영지원 직무의 역량에 맞게 세련되게 정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연 경험이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수업을 의도적으로 빼먹는 초등학생 케어 아동이 있었는데요. 그 케어 아동의 마음을 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모든 문제는 상대의 상황을 파악해서 정확하게 니즈를 짚어내고 그것을 중점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상황은 자주 바뀌는 봉사활동자에 지쳐 있었다는 것, 그래서 저에게 역시 마음을 열지 않았다는 게 주요 이슈였는데요. 그래서 오랜 시간을 들여서 그 아이의 이야기, 원하는 것을 듣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또한 단기적인 접근으로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인 커피를 주면서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마음을 열게 유도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훨씬 더 우리 지원자분의 경영지원 직무에 맞는 그 역량을 같이 드러낼 수 있는 화법인 것 같아요. 정말 성실하고 꾸준하게 선정해 나갈 수 있으니까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고생하셨습니다. 와, 두 분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와. 모의 면접을 보신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같이 좀 긴장이 되셨나요? 여러분 총평을 겸해서 여러분들께도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면접 내내 본인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통 잘하시는데 주도적으로 내 페이스로 들어오게 만드는 것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방법은 답변을 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강점인 소스들을 계속 스스로 섞어서 내놓으셔야 됩니다. 면접위원이 자기소개서에 적힌 이 이야기를 왜 이 지원자는 말을 안 하지? 라는 의구심을 갖고 지원자분의 자소서를 번갈아 가면서 보면서 캐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드시는 것을 절대 지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면접위원에게 끌려다니게 돼요. 내가 말한 소스들 안에서 면접위원이 충분히 물어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면접을 하실 때의 어떤 노련미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다들 제각각 다른 직무를 지원을 하시더라도 여러분 꼭 이거는 기억해 두세요. 지원하시는 직무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고 계시는 것만큼 위험한 거 없습니다. 그 직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며 하실수록 여러분의 말씀에는 신뢰가 더 쌓입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지원자분의 경우에는 해외 마케팅 지원이었잖아요. 해외 마케팅은 회사의 브랜드와 제품, 서비스를 국내가 아닌 해외에 소개를 하고 판매 관련된 마케팅을 하는 업무입니다. 중요한 건 현지 고객을 사로잡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현지 고객에게 어필하고 내 브랜드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우리 현업부서에서 해야 되는 그런 고민들, 이런 것들을 지원자인 나 역시 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메시지를 줄까요? 현지에 타깃하는 고객을 어떻게 내가 설정을 해봤습니다.
어떤 언어로 어떤 웹 혹은 앱 페이지에서 중점적으로 현지화를 타깃을 할까 고민해 봤습니다. 현지에서 소셜미디어 소비 현황은 이래서 이 지역은 이걸로 가야 됩니다. 소셜미디어 중에서도 어떤 소셜미디어를 선택할 것인지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소셜미디어 현지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전략을 짜봤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어디에? 여러분의 경험에. 우리 첫 번째 지원자분의 그 일본에 대한 그런 관심들 많으셨잖아요. 그 일본에 대해서 이러한 고민들도 해봤다라는 것을 말씀을 주셔야 돼요. 면접위원이 묻지 않아도 현업에서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나도 하고 있어 라는 것을 말씀을 계속 해주시고 그러면 면접위원들은 우리가 하고 있는 고민을 이 사람과 같이 하고 싶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채용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10회가 끝났습니다. 와,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저도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10번의 방송만으로 여러분의 고민과 어려움을 다 헤아릴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도 잠시나마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제가 위로를 해드렸으면 했고요. 또한 답답한 가슴에 잠깐 담비라도 내렸다면 저는 참 기쁠 것 같습니다. 언젠가 또 이런 좋은 기회가 또 찾아온다면 다시 만나기로 해요. 고민 들어주는 언니 한디의 취업이 보이는 라디오 치보라. 지금까지 한디였고요. 치보라 친구들 다 잘 될 거예요. 면접에서 만나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맞아요. 저도 하고 나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직무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던 중이어서 더 약간 좀 어려웠었던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좋게 행복하게 취업하세요.